바보 같은 기술 투자 10가지라고 정해져 놨는데 그 2019년 소프트뱅크의 무려 50억 달러 규모의 위워크 투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손정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가 매우 어리석은 짓이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FTX 그 암호화폐 거래소죠. FTX에 투자를 한 그 결정이 바보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업계에서 굉장히 혜성처럼 떠오른 샘 뱅크먼 프리드에 대해서 너무 좀 환상을 가졌던 거 아니냐. 그리고 스타트업 씬에서 너무 슈퍼스타를 만드는데 열중한 거 아니냐. 거기에 너무 혼란 속아서 너무 그 환상을 띄워준 거가 있지 않느냐.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 FC 전석철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10년간 의미 있었던 결정들을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이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결정들이 그때는 굉장히 의미 있게 결정을 했었지만 지금 돌이켜봤을 때는 매우 아쉬웠던 결정들이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결정을 할 때 좀 참고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체상에서는 바보 같은 기술 투자 10가지라고 정해져 놨는데 꼭 그렇게만 보지 말고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되짚어보면 매우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콘텐츠에서 사실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2019년 소프트뱅크의 무려 50억 달러 규모의 위워크 투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비전펀드에서 위워크에 수십억 달러 투자한 지 1년 후에 소프트뱅크의 이제 CEO인 그 손정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가 매우 어리석은 짓이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위험 신호가 곳곳에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돈의 힘으로 혁신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인위적으로 라는 명제가 그거 아니네 라는 걸 깨닫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밌게 앞에서 굉장히 현명한 투자를 했던 세콰이어도 벤처 투자의 어떻게 보면 한 가지 특성인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듯이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실패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데 그 실패하는 사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그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립니다. 2021년 세콰이어가 2억 2,500만 달러 규모의 FTX 그 암호화폐 거래소죠. FTX에 투자를 한 그 결정이 바보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언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FTX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든 스펙을 갖추고 크립토 업계에서 굉장히 혜성처럼 떠오른 샘 뱅크먼 프리드에 대해서 너무 좀 환상을 가졌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환상을 가졌던 거에 세콰이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포모에서 지지 않으려고 투자를 했고 그러고 나서 실사도 좀 제대로 하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쉬운 결정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저희 콘텐츠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총 7억 달러의 투자금이 테라노스에 이제 투자가 다 됐는데 테라노스는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실제적으로는 기술 개발한 게 거의 없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런 투자자들이나 그리고 소비자들 그리고 그 고객사들한테 일종의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게 드러나면서 공동 창업자 두 분은 지금 이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렇게 된 이제 일례이기 때문에 앞에 그 FTX 사례랑도 좀 비슷한 게 언론과 그리고 투자자들 그리고 스타트업 씬에서 너무 슈퍼스타를 만드는데 열중한 거 아니냐. 거기에 너무 혼란 속아서 너무 그 환상을 띄워준 거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는 좀 재밌는 사례인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메타버스가 굉장히 또 유행을 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크립토와 결합하면서 메타버스 개념이 굉장히 유행했는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었어요. 디센트럴랜드나 샌드박스나 등등의 서비스들에서 이제 가상의 토지를 만들어 놓고 그 토지를 이제 매매하는데 이제 들어간 돈이 5억 5천만 달러가 들어갔다는데 지금 현재 가치로는 요거 700달러로도 살 수 있다라는 걸 봐서 일단 메타버스 개념은 좋았지만 아직 그 실체나 그리고 이용자들의 그런 사용성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거액의 투자금이 가치평가 없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좀 그런 일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주세로라는 회사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구글 그리고 클라이너 퍼킨스 등등으로부터 1억 2천만 달러를 투자받았는데요. 이거 상당히 이 주세로는 여러 가지로도 언급되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기계를 만들고 거기에서 건강관리를 해주는 그런 일종의 생과일즙을 짜내는 효과를 내는 그런 스타트업이었는데요. 그 이제 주세로에서 파는 기계가 있고 그 주세로에서 매번 이제 집에 신선한 이제 주스 팩을 배달해 주면 그 전용 기계에 넣어서 짜서 먹으면 바로 생과일 주스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건 또 하나의 혁신이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어떤 매체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이게 손으로 그 즙 그냥 짜는 거랑 기계랑 짜는 거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혁신이냐라는 걸로 좀 욕을 먹었던 일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월트 디즈니에서 퀴비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만드는 서비스
서비스였는데 쇼폰 플랫폼을 주장하면서 이제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10억 달러 이상 투자했는데 1년도 되지 않아서 망했어요. 제가 예전에 디즈니 영상 만들 때 드림웍스 설립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그 창업자인 제프리 카젠버그가 이베이에 굉장히 유명했던 휘트만 CEO와 같이 이런 서비스 내겠다라고 해서 그 업계에선 전부 주목하면서 투자금 엄청 들어가고 엄청 집중하면서 되게 기대가 크다라고 하던 플랫폼이었는데 역시나 좀 짧은 동영상 콘텐츠가 시청자들을 이렇게 불러잡는 게 생각보다는 매력적이지 않았다. 나중에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틱톡에서 만드는 그런 쇼폼 콘텐츠에 비해서 훨씬 이렇게 기획력을 갖추고 뭔가 이렇게 만들었던 콘텐츠가 밀리는 현상을 보면서 아, 이 쇼폼에는 어울리지 않네 라면서 유저의 버림을 받고 좀 외면을 당한 그런 사례를 짚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인포메이션에서 또 하나는 소셜미디어라는 게 우리의 삶에 이제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일종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중독되고 열중하는 효과를 냈는데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좀 일화들을 의미 있는 일화들을 또 짚어본 거에서도 몇 개 좀 뽑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유명한 것처럼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는 매우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례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 인수하겠다 라고 2022년에 트윗 올린 다음에 바로 트위터 인수했는데 어떻게 보면 CEO 중에서 가장 트위터 잘 쓰는 사람이 머스크였고 정치인 중에서는 그 도널드 트럼프가 굉장히 트위터 활용과 그 효과를 잘 누렸었죠. 그래서 굉장히 인수를 하고 사람들이 머스크가 인수하면 트위터가 어떻게 바뀔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비용 잡아먹는 함하고 너무 고밸류에 인수했다라고 머스크도 인정할 정도로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바이트댄스가 뮤지컬리라는 서비스를 인수해서 틱톡으로 재출시 2017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틱톡은 여러분 알다시피 너무 2020년대를 대표하는 소셜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뮤지컬리에 이제 뭐 효과도 있었는데 그거 자체를 또 이제 재출시한 거를 매우 뭐 폭발력 있게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엘렌 디제너러스라는 매우 유명한 토크쇼 사회자가 오스카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 진행을 맡았는데 그때 이제 방송에서 거의 최초의 그런 굉장히 유명한 셀럽들 모아서 이제 셀카 찍은 게 매우 그 어떻게 보면 소셜 미디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명인들과 인증샷을 찍잖아요. 그 거의 시초가 된 거다라고 하면서 매우 유명했던 일화 2014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014년에 우리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행태 중에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런 챌린지가 처음 등장했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해서 모두 다 얼음을 이렇게 뒤집어 쓰는 챌린지가 어떻게 보면 이런 소셜 미디어 사용하는 챌린지 문화에서 굉장히 큰 시초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조금 그 의미가 사람들이 가물가물한데 그냥 얼음물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재밌자고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당시 이제 루게릭병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근육들이 다 수축되는 천천히 수축되면서 우리가 유명한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 병을 알았죠. 그래서 그 병을 이제 좀 치료하는 재단에 기부를 하기 위한 그런 모금 활동의 일환으로 굉장히 참신한 이런 챌린지를 기획했었고 이게 소셜 미디어 상에서 매우 히트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루게릭병에 대한 이제 치료를 지원을 하거나 기부를 하는 그런 문화를 확산하는데 일조를 했고 이게 챌린지 문화를 만들었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2022년에 앞서 말씀드렸던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이름을 바꿨죠. 이거 매우 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커버그는 메타버스가 앞으로의 그 큰 세대의 미래가 될 것이고 이제 페이스북이 주도하기 위해서 아예 그 페이스북 이름 자체도 메타로 바꾸고 메타버스 플랫폼 출시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그 다음 1년 뒤에는 실적 발표 자리에서 AI라는 단어를 27번이나 사용하지만 메타버스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메타버스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죠. 그거에 대한 이제 일화를 짚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유명한 내용이네, 일리 있네, 다 아는 내용이네 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10년간 그 스타트업 씬에서 있었던 매우 의미 있었던 사례들, 중요했던 분기점들, 그리고 되게 아쉬웠던 사례들,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우리의 생활에 자리 잡을 때 어떤 게 계기가 되면서 좀 확산이 됐구나를 짚어볼 수 있었던 좀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 같은 주제, 같은 뉴스가 있더라도 여러분 보시면서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어떻게 와닿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나누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 이렇게 글로벌 스타트업 씬에 대한 10년간 정리를 했는데 또 한국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